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던 산장에서의 하룻밤이라는 공포 썰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친구들과 함께 깊은 산속의 외딴 산장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 그 산장은 오래된 목재로 지어진 2층 집으로 주변에는 나무들이 울창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캠프파이어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 첫날 밤 친구들은 산장을 둘러보며 분위기를 익히고 있었다. 산장 내부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를 뒤집어 쓴 장식품들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누런 빛을 띠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이목을 끌었다. 사진 속에는 1920년대 복장을 한 가족이 서로를 꽉 붙잡고 있었다. 기묘하게도 사진 속 인물들의 눈이 모두 검게 칠해져 있어 불길한 느낌을 자아냈다. 친구들 중 한 명은 그 사진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망자의 집이라고 부르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산장 밖에서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문이 쾅쾅 울리기 시작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 순간 문이 혼자 저절로 열리더니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다. 그 바람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속삭임 같은 소리가 섞여 있었다. 놀란 친구들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문을 닫고 방에 모여 앉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앞으로 낯익은 그림자가 물씬 나타났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너머로 사진 속 가족 중 한 명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살짝 비쳤다. 그림자는 아무 말도 없이 벽을 스치며 사라졌지만 그때마다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친구들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냉기가 도는 방 안에서 공포감과 호기심의 손전등을 들고 산장을 탐험하기로 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복도 끝에 어두운 방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니 낡은 장롱이 놓여 있었고 친구 중 한 명이 호기심에 그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일기장과 함께 묶여있는 신비한 액자 하나가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것은 산장을 오래 소유했던 가족의 가장 큰 나들의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그가 자신의 가족이 산장에 저주에 시달리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 가족은 이 산장에 이사 온 직후부터 이상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하나둘씩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어갔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림으로 그린 가족 사진과 함께 우리는 여기서 떠나지 못한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친구들은 더욱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장롱을 닫고 방을 나섰다. 그런데 돌아선 순간 지나가던 바람결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귀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끌어당기는 강한 기운을 느꼈다. 모든 것은 의심스럽고 자신들이 섣부르게 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산장 전체가 무너져 내릴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온 친구들은 밤이 새기만을 바라며 몸을 웅크린 채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새벽이 오고 밖에서 들린 첫새 소리에 그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산장 바깥의 공기는 비로소 정상적이었고 그들은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 후로도 몇 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산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고 지금도 가끔씩 그날 밤의 속삭임이 들린다고 한다. 이야기를 처음 읽었던 나는 이 모든 것이 상상 속의 소설일 뿐이며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믿길 바라면서도 또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실제 경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섬뜩해졌다. 무엇보다도 그 사진 속 가족의 검은 눈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인터넷에서 그 사진과 똑같은 것을 본 것 같다는 댓글을 발견했다. 이야기는 점점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나 역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결국 나는 그 산장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보기로 결심했지만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산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딘가 끝없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끝이 없다. 단지 한 사람의 경험담에 따라 흘러갔을 뿐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또 다른 귀신 이야기는 언제든지 우리 곁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동네 주택가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2층 집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고 정원은 잡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집은 동네 아이들에게 귀신의 집이라 불리며 그 누구도 해가 지고 난 뒤에는 집 근처에조차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이곳엔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부모와 딸, 아들로 이루어진 평범해 보이는 가족이었지만 어느 날 밤 그 집에서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는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아이들은 실종되었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그날 이후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저 그 집을 잊어갔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과거 그 집과 관련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폐쇄된 채로 버려져 있어야 할 그 집의 창문에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글엔 함께 찍힌 이면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작은 아이의 그림자와 함께 많은 이들이 그저 장난이거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여러 사람이 호기심에 그 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집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의 발자취가 새겨졌고 집을 둘러싼 이야기는 점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이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해보고자 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라노멀 현상을 연구하던 대학 동아리 학생들로 이루어진 이들은 휴일을 맞아 그 집을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물을 챙긴 그들은 늦은 밤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내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음산했습니다. 눅눅한 공기에 썩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방치된 가구 위엔 먼지가 한 겹 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집을 샅샅이 둘러보며 녹음기와 카메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이상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었을 무렵 층계 및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절박해졌습니다. 결국 서로의 눈을 바라본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소리는 2층에 있는 작은 서재방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문을 열자 방 한가운데엔 오래된 라디오가 홀로 놓여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스스로 켜져 있었고 뒤틀린 소음을 발산하며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모두가 서늘한 소름에 휩싸였을 때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빛이 당치 않는 컴컴한 구석에서 한 여자의 형체가 살며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과 빈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고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현실 같은 그 모습의 학생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한 발짝씩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여자의 입에서 간신히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학생들은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에 사로잡혔고 곧 그녀가 오랫동안 이 집에 매여 있는 영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건의 날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해 붙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실종된 아이들의 행방을 알기 위해 학생들은 다시 한번 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란 행방을 이번 이야기에서 풀기에는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밤하늘이 깔린 이 비밀스런 주택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항상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제 한번 공포 썰을 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연은 대학생이 된 기념으로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펜션을 빌려 3명이서 주말 동안 머물기로 했다. 펜션은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의 발길이 드문 한적한 장소였다. 인터넷 리뷰에서는 곳곳에서 오래된 느낌이 난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수연과 친구들은 그런 점이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펜션은 예상했던 것만큼 오래되고 분위기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동물 소리가 겨우 들릴 뿐 주변은 너무나도 고요했다. 3명은 얼른 짐을 풀고 저녁을 먹기로 했다.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자연 속에서의 조용한 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그러다 문득 친구 중 한 명인 민지가 무언가를 놓고 온 것 같다며 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민지가 방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순식간에 소름 끼치는 비명이 들려왔다. 두려운 마음으로 수영과 다른 한 친구는 방으로 뛰어갔고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액자 안에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딘가 익숙한 펜션의 모습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가족 중 한 명의 모습이 민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사진 속에는 또한 무언가 괴상한 점이 있었다. 사진의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타들어가 있었고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수연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의 사진을 뒤집어 보았고 그곳에는 우리를 기억해줘 라는 글씨가 피로 쓴 듯 붉게 번져 있었다. 갑자기 방 안에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전기가 나가는 것인가 싶어 한참을 기다렸지만 등은 갑자기 완전히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서 수영과 친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문 쪽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내 딸을 돌려줘. 그 소리를 듣자마자 민지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수영과 나머지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나와 펜션 밖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그들은 밤새도록 차 안에 몸을 숨긴 채 날이 밝을 때까지 공포에 떨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곧바로 도시로 돌아왔다. 민지는 그날 이후 펜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수영과 친구들은 그저 곳곳에 흘러나오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아찔했던 밤을 기억했다.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끔찍한 악몽 같은 사건이었지만 그들은 다시는 그런 모험을 벌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로 민지는 꿈에서 가끔 그 낯선 가족과 펜션을 보았다고 친구들에게 속삭였지만 그저 악몽일 뿐이라며 애써 웃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펜션은 결국 무너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그곳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잊혀갔다. 그러나 가끔씩 자정이 지난 후 오래된 펜션의 히터에 서면 귀를 스치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고 한다. 내 딸을 돌려줘 라는 목소리 말이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밤이면 떠돌며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소문으로 남아있다.